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식당에서 놀다가 넘어지면서 식사하던 직장인의 다리에 뜨거운 오뎅 국물을 엎었어요. 다행히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바지를 갈아입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가 후다닥 다가옵니다. 어디 다치진 않았어. 이런, 오뎅 국물에 데인 것은 사실인데 어머니는 자기 아이부터 챙기는군요. 어머니는 애부터 일으킨 후에 남자를 바라보더니 멋대로 바지를 툭툭 건드려보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잊지 마자는 논조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딱히 뭔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이기적인 면모를 보고 가만히 넘어갈 수 없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군요.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재미있게도 많은 가족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챙기고 감싸며 우리 아이가 그랬을 리 없다고 부정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행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과연 아무런 이론적 배경 없이 여성들이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후천적으로 교육시킨 사항이 아님. 아니, 오히려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컷은 수호자입니다. 사냥꾼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새끼곰이 혼자서 숲을 배회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전속력으로 벗어나라. 이 작고 귀여운 새끼곰도 못 이길 정도로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새끼곰 근처에는 반드시 어미곰이 있기 때문이죠.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곰은 수컷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하단 말이지. 아무리 당신이 새끼곰한테 친절하게 굴었어도 어미곰은 성큼성큼 다가와 당신을 찢어 발길 겁니다. 네, 어머니들이 인트로에서 본 것과 같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기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로 전래하기 위한, 그러니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새끼는 작고 연약하며 자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체라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소형 동물들에게도 목숨을 위협받죠. 때문에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영역 내에 들어온 모든 동물들, 본래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동물들도 기본적으로 적으로 간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소형 동물들도 새끼를 사냥하는 데 기만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판단하다가는 새끼들 다 죽어나간단 말이지. 때문에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는 일반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과보호적이며 폭력적입니다. 이러한 과보호는 물리적인 억지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주변의 포식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새끼를 사냥하려면 죽음의 위협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어미와 사생결단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은 최대한 다치지 않고 사냥을 마쳐야 연명할 수 있는 포식자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인트로에서 본 것 같은 내 자식만 챙기고 보호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새끼가 잘못했고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도 온 세상이 다 내 새끼를 욕해도 나만은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도는 내 새끼를 괴롭히려 드는 저 악당을 본능적으로 적대시하는 게 내 유전자의 번성에는 분명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선 좆같기는 해도 말이죠. 이렇게 보면 현대 한국 가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모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론에서 언급한 결혼 계약이 발생하더라도 남편은 돈 벌어오고 여성은 가정을 소호하며 이 보호 아래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날 테니 말이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설거지론이라는 이론이 유행하게 된 것은 이 계약 조건이 잘 준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본디 자연적인 가정 개념에 수컷이 잘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강력한 수호의 대상에서 수컷들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성의 책임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수컷은 육아에 방해나 안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사자의 경우 프라이드에 알파가 교체되면 새로운 알파가 암컷이 데리고 있던 새끼들을 죄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 질투심에 미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새끼를 달고 있는 암컷의 경우 호르몬의 영향으로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임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죠.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남의 자식이야 알바 아닌 거고, 당연히 어미 입장에서는 그게 전 남편의 자식이든 현 남편의 자식이든 자기 자식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하지만 수컷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짤방 같은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자만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출산 후 아기 머리에서 나오는 헥사데카날이라는 물질이 여성은 약 20% 공격적으로, 남성은 20% 정도 덜 공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의 연구인 만큼 더 연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 연구는 분명 인간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컷은 무슨 대상이냐? 교체의 대상입니다. 이걸 봅시다. 부부 금슬의 상징이 된 새, 원앙입니다. 얘네들 참 다정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수컷이 암컷한테 붙어서 내내 떠나질 않습니다. 둥지도 서로 같이 만들고 같이 목욕도 하고 그래요. 참 훈훈하죠. 근데 이 다정함이라는 게 실은 인간이 지 멋대로 해석한 결과란 말이지. 수컷새가 암컷새한테 부비면서 옆에 꼭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멍청한 인간들은 부부 금슬이 좋다고 생각한 건데, 실은 그게 아니라 수컷이 암컷에게 다른 수컷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의처증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금슬이라는 게 사실 얘들한테는 암컷이 한 번에 하나의 파트너하고만 교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암컷의 선택에 따라 수컷은 얼마든지 교체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이폰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좀 더 나은 외모, 화려한 색감, 균형 잡힌 날개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이 그쪽을 향해서 홀라당 가버립니다. 그럴까봐 수컷이 미리 다른 수컷 못 보게 하려고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잘 튀니까. 심지어 더 잘난 수컷이 이미 암컷을 대여섯 마리까지 거느리고 있어도 암컷은 자기한테 헌신하는 짝을 버리고 글로 가기도 한단 말이지. 그나마 조류는 90%가 명목적이든 실제로든 일부일처이기라도 하지, 포유류는 단 5%만이 완전한 일부일처 동물입니다. 더 강하고 더 좋은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수컷이 나타나면 불만 없이 그쪽을 따르는 게 포유류 암컷의 본능이라고. 그리고 인간은 일부일처 동물이 아니죠. 즉, 면접관인 암컷의 입장에서 수컷에게 암컷이 충성하는 이유는 그가 제공해줄 수 있는 여러 혜택들, 좋은 유전자, 훌륭한 보금자리, 먹이 사냥 능력,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같은 것들 때문에 충성하는 거지, 해당 개체 자체를 바라보고 충성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개체가 경쟁 상대보다 유전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사냥 중에 상처를 입어 제공해주는 혜택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수컷을 갈아 낄 수 있도록 준비된 게 암컷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유전자 개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컷은 암컷에게 교체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부품이란 말입니다.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게다가 특히 인간 남편은 애들 대가리가 커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계약을 맺게 된 본능에 위배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개체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들에게 전남친은 보통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남성들에게 전여친은 아련한 대상이죠. 여성들에게는 똥차남이니 벤츠남이니 하면서 전남친에 대한 조롱조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만 전여친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남성들에게 안 좋았던 전여친은 그냥 개별의 쌍년일 뿐이에요. 똥차남 벤츠남 같은 밈이 없다고. 네, 똥차니 벤츠니 하는 전 인연에 대한 물질적인 비유가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수컷은 암컷에게 교체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똥차였던 이전 인연을 보다 나은 대상, 벤츠로 교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줌마들의 세계에서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대상이며 아이가 먹다 남은 걸 먹어야 하는 대상이고, 돈 못 벌어오고 능력 없는 걸로 허구한 날 씹어대는 것, 남의 남편의 다정함과 경제력을 끊임없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도 교체의 대상을 교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과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본디 교체해야 할 수컷을 교체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악성 재고를 떠안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나 수컷은 다릅니다. 수컷은 내 유전자를 전래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면 그것이 하나이든 여럿이든 지켜야만 합니다. 다른 수컷의 접근은 자신의 유전자가 후대로 전래되지 못할 가능성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컷은 암컷이 요구하는 바에 최대한 맞춘 삶을 구가하며, 이런 본능은 자식의 수호자가 아닌 암컷의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도록 합니다. 그녀의 요구사항에 자신의 능력이 맞춰지지 못할 경우 불행한 결과가 있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에게는 전여친에 대한 조롱조의 합의가 없는 이유입니다. 전여친들은 어찌되었건 아직도 내 유전자를 전래시켜줄 가능성이 신라같게나마 있는 존재들이며, 이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번식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유전자를 전래시켜줄 가능성이 있었던 암컷에 대한 아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남편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행을 토로할지언정 아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종적인 합의가 없는 이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먹다 남긴 음식을 먹으며 바가지를 긁혀도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묵묵히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은 수컷의 슬픈 짝사랑인 것이죠.
고로 남성에게서 이성과 책임감을 빼면 여성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책임감과 여성을 지키려 하는 성향도 유전적 이기심의 발로이고 여성들이 남성을 교체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유전적 이기심의 발로이기 때문이죠. 단지 서로 책임감을 발휘할 대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충성과 신뢰, 계약 이행의 의무를 바라며 기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들의 본능이 아니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성이 본능을 영구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가능한 극소수의 고등 개체들 뿐입니다. 여성의 충성심은 자신의 아이만을 향합니다. 여러분은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 단순히 그녀들이 바라는 장점이 당신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당신을 향한 충성심만으로 곁에 붙어 있는다면 단위 개체에게는 좋겠지만 종 차원에서는 생식 가능한 개체가 자발적으로 생식을 못하게 되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란 말입니다. 유전자 개량의 의무를 진 암컷으로서 교체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과 별개로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성공적인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여성들이 원하는 요소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 나가야만 하는 슬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착한 남자, 당신이 보이는 계약 이행에 대한 충성심, 여성의 돌발적 행동에 대한 한없는 이해 같은 것들은 수컷의 본능이기에 암컷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여자가 내가 망가져도 내 옆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는 낭만적인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줄어들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를 양육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녀가 떠날 확률이 떠나지 않을 확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따른 이혼율 통계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지. 남자의 계속된 눈물을 참아주는 여자는 없다는 거라고. 크리스마스에 올리기에는 참 슬프고 가혹한 내용이군요. 하지만 현대사회의 새로운 신화, 연애결혼, 즉 여성에게 완벽한 충성심과 신뢰관계를 기대하는 남성분들이 여전히 있으시기에 눈물을 머금고 올려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만약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짝이 여러분이 쓰러지고 무너져도 몇 년이고 지지를 보내주는 한결같은 여성이라면 반드시 잡으세요. 고등 개체입니다.